자, 진도북 3번이요. 시작하면서 봐. 네. 네, 김현우 학생은 여행으로 오늘 못 오고요. 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합시다. 3번을 못 풀었는데 4번을 풀었어요? 아니, 저거 하는 거 말면 4번도 할 수 아, 우선은 하는 방식을 모른다? 네, 뭐 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아요. 점만 찍으면 되니까요. A는 0,4니까 여기가 A인 거 알아요? 찍을 줄은 아는 거죠?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여기가 B인 것도 알고요. 3, 마이너스 2면 여기가 C인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어서 이제 왜 딱꼭지래? 그러면 이어서 삼각형을 만드시면 되죠. 네, 물 마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길이가 5칸이니까 5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4에서 마이너스 2니까 6칸이에요. 네,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답은 15. 네, 4번도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가 막 시키니까 딱꼭질 하는 거야. 나를 막 시켜 먹으니까. 자, 4번이요? 뭐 해줄 수 있죠. 뭐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림이 없으면 위에다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림이 없으면 네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표를. 그래서 수익선 좌표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표가 있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아시겠죠? 보통 안 줘. 네, 이렇게 니네 보고 그리라 그래. 그러니까 그려보시면 좌표를 찍을게요. 마이너스 3,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이니까 여기가 A. 그 다음에 3,1이면 하나 둘 셋 여기가 B. 1,5면 여기에서 1, 2, 3, 4, 5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자, 이제 칸수를 세야 돼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야. 원래 칸수 세는 방식은 오른쪽에서 왼쪽 x좌표를 빼는 거야. 네, 그러니까 3 빼기 마이너스 3이어서 6칸인 거야. 그래서 이게 6칸이에요. 이렇게 세는 거예요, 원래. 자, 이 높이도 y를 봐야 되니까 5에서 1을 뺀 거예요. 그래서 4칸이죠. 그래서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네, 하기 싫은 거 제가 다 풀어줬어요. 네, 됐죠? 맞았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럼 왜 질문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몰랐는데 네, 정답은 맞았어요. 그림을 그렸단 얘기예요? 아, 옆에 거에다 했는데. 아, 그러니까 옆에 거에다 이렇게 그렸단 얘기예요? 네. 네. 뭐야? 나 왜 푼 거야? 자, 정답은 이거. 알았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개념 드릴로 갑시다. 네, 개념 드릴은 자, 이번에는 정기평가를 제가 안 내고 저 다른 반 선생님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니네가 아직 뭐 냈는지 아직 안 보여줬어요, 저한테. 근데 이 거리 속력 시간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내는 게 아니어서 이번에는. 자,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까지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0, 왕복이라 그랬으니까 갈 때, 올 때 거리가 X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갈 때는 20이고 올 때는 18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20분의 X고 18분의 X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자, 총 30분이 걸렸다.
한마디로 갈 때랑 올 때 더한 게 30분인데 시속이죠? 그러니까 60분의 30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시간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0분의 x 더하기 18분의 x가 2분의 1이니까 몇을 곱해야 돼요? 몇을 곱해야 돼? 왜 다 못 본 척해요? 자, 몇을 곱해야 돼요? 180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80을 다 곱해주시면 9x 플러스 10x는 네, 얘는 90. 그래서 19x가 90. 그래서 x는 19분의 9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니에요? 방정식만 세우면 빨리 얘기를 해야지. 아니 왜 다 한 다음에 얘기하는 건데. 얘기를 빨리 했어야지. 그렇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낚이네요. 네, 자, 네. 문제 푸는데 많이 낚여. 자, 이렇게씩 쓰면 되는 거였고요.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 승준이는 집에서 4km 떨어진 학원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친구를 만나 함께 시속 4km로 걸어갔다. 자, 그래서 혼자 간 거랑 친구랑 간 거죠, 지금.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을 또 쓰시고 걸어간 거리가 몇이냐 그랬으니까 친구랑 간 거니까 여기가 x죠. 전체 거리가 4km니까 여기는 4 빼기 x가 될 거고요. 속력이 혼자 가면 시속 8이고 그 다음에 친구랑 가면 시속 4고 왜 친구랑 가는데 절반이나 느리게 갈까요? 무슨 뻘짓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시간이 8분의 4-x고 얘는 4분의 x라고 시간도 써주시면 네, 40분 만에 학원에 도착했다 그랬으니까 8분의 4-x 더하기 4분의 x가 40분이니까 또 시속으로 바꾸면 60분의 40 약분을 하면 3분의 2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소 공배수 곱해야 되니까 24를 곱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24를 곱해주시면 얘는 약분하면 3 가로하고 4-x 얘는 6x 얘는 16 그래서 12-3x 플러스 6x가 16 3x는 4 x는 3분의 4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제가 봤을 땐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 방식이.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6번 둘레가 1km의 운동장이 있는데 이게 1km야. 근데 분속이야. 그러니까 1km라고 쓰면 안 되고 1000m라고 바꿔야 돼요. 단위는 다 알아요? 알고 있는 거죠? 맞죠? 화목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네. 1리터는 몇 밀리리터예요? 1000ml. 1kg은요? 몇 g이죠? 모르네. 왜 아는 척해? 모르는데. 1kg도 지금 1000g이에요. 아시겠죠? 아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왜 몰라? 아는 척 다 해놓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뭐 여기서 만났겠죠. 그러니까 식은 지금 미지수가 몇 분 후니까 시간이 미지수고요.
네, 시간은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똑같이 x예요. 네, 그 다음에 속력이 누구였어? 성령이가 60, 그리고 얘는 누구야? 아, 같은 성이야? 성재가 네, 40 이렇게 됐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거리를 합친 게, 그러니까 성재의 거리가 지금 곱하면 60x가 거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거리가 60x고 성재의 거리가 40x죠. 그래서 식은 60x 더하기 40x가 1000m. 네, 이렇게 식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x가 1000이니까 x는 10. 그래서 답은 10분 후. 이게 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 5번, 6번. 우선 6번을 먼저 할까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 6번식을 외워놨다면 그냥 A는 80X가 되는 거고요. B가 50X가 되는 거고요. 합쳐서 6500, 이게 그냥 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을 외우시면 뭐 이렇게 표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130x가 6500이니까 0 하나 없애고 x는 50이겠네요. 그래서 답이 50분 후. 방금 전에 한 거라 먼저 풀어봤어요. 6번을.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번, 5번만 하면 됩니다. 자, 길이가 12km인 산책로를 처음에는 시속 4로 걷다가 나중에 시속 6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걸은 거랑 두 번째 걸은 게 있는 거죠. 거리 속력식, 이것도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유형을. 자, 지금 시속 4km로 간 게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x면 두 번째는 전체에서 4km로 간 걸 빼니까 12 빼기 x가 되고, 여기가 시속 4고 여기가 시속 6이고, 그래서 총 2시간 40분 걸렸으니까 시간을 쓸 건데 얘는 4분의 x고 얘는 6분의 12-x여서 4분의 x 더하기 6분의 12-x가 2시간 40분인데 2시간 4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40분을 60분의 40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약분하니까 3분의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와 3분의 2시간이죠. 대분수로 써야죠. 그러니까 3분의 8시간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를 곱해야 되겠네요. 12를 곱하면 3x 플러스 2 곱하기 12-x가 네 32. 그래서 3x 플러스 24-2x가 32, x는 8. 네, 3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고요. 이제 옆에 5번으로 갑니다. 옆에 5번은 지호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데 시속 10, 가면서 시속 30으로 가는 것보다 20분 늦게 도착했다. 그랬을 때 거리는 몇이냐? 거리가 x죠. 자, 거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속 10으로 간 거랑 그 다음에 시속 30으로 간 거랑 거리는 똑같은 거리니까 둘 다 x고, 시간은 10분의 x고 30분의 x고,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당연히 시속 30으로 가는 애가 빠르겠죠? 네, 근데 20분 늦게 도착했대요. 한마디로 시속 10으로 가니까 20분이 더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식은 얘랑 시간이 같다가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많은 애고 지금 얘가 시간이 적게 걸린 애니까 적게 걸린 애한테 20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20분을 더할 건데 문제는 또 시속이죠? 그러니까 60분의 20을 해서 3분의 1을 더해주시면 같다.
자, 이게 식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30을 곱해주시면 3x는 네,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10. 그래서 2x가 10이니까 x는 5. 그래서 거리는 5km.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질문한 거는 다 풀었습니다. 네. 활용 잘 안 되시면은 뭐 새로운 활용 문제는 새로운 문제 푸는 게 그렇게 도움이 막 되는 건 아니에요.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 식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도움이 잘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활용 문제는. 그러면서 유형을 외우시는 거예요. 괜히 맨날 새로운 것만 풀어봤자 어차피 식 못 쓰면 그 새로운 거 풀어도 못 써. 네, 그러니까 크게 의미 없어요. 활용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해석. 자,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그래프의 해석은요, 제가 설명할 건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설명 안 듣고 풀어도 풀 수 있어. 네, 여기는 이해를 하신다면. 네, 이해를 하신다면. 설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네, 그래프의 뜻을 알아보자. 그럼 변수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변하는 숫자, 변수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xy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사용할 때 xy가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x는 가로였죠. y가 세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할 때에는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 나타내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1,6 뭐 2, 이거 쭉 썼대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니까 x가 1씩 늘어나니까 y의 값은 지금 뭐예요? 1씩 줄어들죠. 그러니까 x가 1씩 더해지면 y가 1씩 빼지는 거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그래프를 보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야. 네, 자, 네. 그래프를 보고 생각할 수 있냐? x가 1씩 늘어나고 y가 1씩 줄어드는 관계가 있다는 걸. 네. 지금 그거 하라는 얘기야. 그걸 찾아라. 그러니까 뭐 내가 설명해봤자 그림 숫자가 다르면 끝이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1번을 보시면 기온이 24도인 지표면에서 어느 특정 높이까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일정하게 낮아진다. 그러니까 얘가 방금 위에 것처럼 지금 XY를 정해야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게 기온이 Y예요. 높이가 X죠. 네. 한마디로 높이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방금 위에 있던 표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모양이 나오는지 생각하시는 거죠. 방금 예로 나왔던 표 모양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0이 이게 순서쌍이라고 해야 되니까 순서쌍을 먼저 다 쓰래잖아요. 0,24, 1,18, 2,12, 3,6, 4,0 이렇게 써놓고 이제 찍으라고요. 1,18, 2,12, 3,6, 4,0 끝. 네. 별거 없죠? 넘어갑니다. 뭐 이걸 화면 보고 찍어야 돼요? 못 찍어 이제 순서상? 찍을 수 있잖아요. 네. 베끼려고 애쓰지 마시고 네, 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치? 진우야?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진우야?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그림 모양을 이제 생각해라. 자, 이렇게 그림이 돼 있다는 얘기는 x도 늘어나며 y도 늘어나는 뭐 값이었을 거다. 뭐 순서상을 알려준 게 이렇게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이렇게 돼 있는 건 x가 늘어나며 y가 줄어드는 그래프다. 이런 걸 보고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늘어나도 y는 똑같다. 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얘는 들락날락 한다. 네, 자, 이 얘기죠. 증가 감소를 반복한다. 그 다음에 얘는 점점 빠르게 감속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y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y가 찔끔찔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갈수록 훅 떨어지잖아요. 네, 그냥 그러면 빠르게 점점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얘는 처음에는 빠르게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감소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방금 위에 거 생각하시면 얘는 일직선이 됐다는 얘기는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늘어나는데 처음에 빨리 늘어나고 나중에 천천히 늘어난다 라는 얘기인 거고, 얘는 처음에 빠르게 증가하고 나중에 천천히 증가한다 이런 얘기라는 걸 그림 형태를 보시고 생각을 할 수 있냐,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가장 알맞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에 대한 거를 이제 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흰쌀밥이 100g의 열량이 150칼로리래요. 그때 흰쌀밥이 Xg일 때 열량이 Y칼로리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흰쌀밥 양이 많아지면 칼로리가 적어져요? 많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내가 한 숟갈 먹었어. 근데 150칼로리래. 두 숟갈 먹으면 300칼로리겠죠. 그러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죠. 이해 안 가면 얘기. 왜 한 숟갈은 이해하고 100g은 이해 못해? 자, 한 숟갈은 이해하면서 왜 100g은 이해 못해? 자, 더운 날씨 도서관에서 에어컨을 켠지 몇 분 후에 도서관의 온도.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운 날에 그러니까 더웠는데 에어컨을 켰으니까 온도가 줄어들었겠죠. 디귿. 이해 안 가면 얘기. 이해돼요? 3번 지혜가 체육관에서 일정하게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뛰다가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뛰다가 이게 기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들락날락한 거는 빨리 뛰다 천천히 뛰다 빨리 뛰다 천천히 뛰다.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문제 읽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이런 유형이다라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거는 니네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랬으니까 뭐 예로 나와 있는 걸 읽어볼까요? 다음은 호재가 집에서 출발해 학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시간 x분과 집으로부터 호재 사이의 거리 y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x가 시간이죠.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y가 미터죠. 그러니까 미터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걸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시간이 갈수록 미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걸어간다는 의미인 거고. 근데 여기에서 시간이 가는데, 자, 어때요? 멈춰 있죠? 네. 미터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간 만큼. 얘가 예를 들어 한 10m 걸어갔어. 10m 좀 그런가? 네, 제가 100m 걸어갔어. 100m 걸어갔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은 계속 100m죠. 간게 거리가. 근데 여기에서 다시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더 간 게 아니고 돌아온 거지. 더 갔으면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될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학교까지 거리가 200m야. 그러면은 얘가 100m 정도 갔다가 힘들어서 쉬다가 다시 100m 가야지 학교 가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100m 갔다가 생각한 거지. 나 뭐 놓고 온 게 없나 생각한 거지. 뭐 놓고 왔네. 그리고 다시 갔다. 이런 느낌인 거야. 네. 오케이. 설명 끝. 네.
133까지 134페이지 잠깐 펴주시고요. 정비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례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순서쌍을 우리가 나타낼 때 네, 뭐 1,2, 뭐 2,4, 3,6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x가 보면 1이 늘어났죠. 네. 그러면은 1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곱하기 2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도 똑같이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1에다가 똑같이 3배를 했다면 y도 똑같이 3배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x가 늘어난 만큼 배수를 해준 만큼 y도 배수를 해주면 그걸 우리는 정비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서 배우는 건 정비례랑 반비례거든요. 네, 반비례는 x가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면 y는 2배, 3배 나눠져. 네, 그러면은 그게 반비례예요. 늘어난 만큼 2배 늘어난 만큼 2배 나눠지죠. 네, 3배 늘어난 만큼 3배 나눠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비례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얘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둘레는 3이 되겠죠? 변이 3개니까. 근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면 네, 그러면은 거기에 3을 곱한 거여서 6이 된다. 그래서 얘의 관계를 보니까 3배 차이 나죠? 그럼 얘도 3배 차이 나야 되는 거야. 요렇게 2배 차이 나니까 요렇게 2배 차이 나는 게 아까 정비례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은 규칙적으로 얘한테 지금 얘랑 비교를 y랑 비교를 해보면 다 똑같이 3배 차이 난단 말이지.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일정하게 배수가 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례상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 배씩 늘어나게 기준이 되게 만들어준 숫자. 네, 요게 이제 비례상수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게 되면은 y는 3x.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방금 전에 있던 표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x고 얘가 y면 여기에 1을 대입하면 3이 되고 2를 대입하면 6이 되고 이게 위에 거죠. 네, 그래서 이 관계식에 대입했을 때 이 값이랑 일치하면 이게 관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비례 관계식은 항상 기본 모양이 y는 ax 자 이렇게 써요. 정비례일 때에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나타내고 여기에서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몇 배씩 공통으로 늘어나는 거 여기선 여기 3배씩 요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 3배씩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 얘가 비례상수예요. 기준이 되는 배수가 되는 숫자죠. 그 다음에 여기 xy를 이제 앞에서도 배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숫자를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한다는 게 x에 1이 들어가면 3이 되지만 2가 들어가면 6이 되고 계속 숫자가 달라지죠. 네, 바뀌는 숫자죠 지금. 대입하는 숫자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한다. 자,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표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냐. 그래서 1분의 8kg니까 2분이면은 네, 8 곱하기 2여서 16칼로리가 될 거고 3분이면은 네, 8 곱하기 3이어서 24칼로리 그 다음에 얘는 8 곱하기 4여서 32칼로리 5번은 8 곱하기 5여서 네, 40칼로리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관계에 있냐 그러니까 x가 2배 늘어났더니 y도 2배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관계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게 얘가 몇 배 차이 나냐를 보는 게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8배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는 y는 8x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정비례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으면 아까 얘기한 y는 ax 모양이 나와야지만 정비례한 거예요. 이 식으로 써 있어야지. 이 모양처럼. 그럼 뭐가 정비례한 거죠? 니은 정비례하죠. 근데 니은만 정비례한 게 아니고 이 x도 역수가 되잖아요. 넘어가면. 그래서 y는 4x가 되니까 네, 리을도 정비례하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방금 전에 나와 있는 이 리을 자, 이게 방금 전에 식으로 보면 y는 4x랑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a 구하는 식이 있어요. a 구하는 식이 x분의 y를 하면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례상수로.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네, 비례상수를 구해 a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가 x고 밑에가 y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8을 해도 8이죠. 2분의 16을 해도 8이고 3분의 24를 해도 8이잖아.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a 구하는 식은 x분의 y다. 그러면 무조건 a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좌표를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다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그래프 뭐 점 찍으란 얘기예요. 점 찍으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모든 점들을 다 찍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표하는 점들만 혹시 문제에서 점만 찍어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점만 찍어야 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 정수 뭐 모든 정수다 모든 유리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대표하는 이런 점들을 찍어 놓은 다음에 자대고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처럼.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x값을 어떻게 가르쳐 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x값을 한 3개만 가르쳐 줬어. 그럼 3개만 찍어야 돼. 이렇게 선 그리면 틀려요. 근데 x에서 뭐 안 가르쳐 주고 뭐 정수의 범위 안에서 좌표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선을 그어야 돼.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그려지니까 특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정비례는 항상 그림이 직선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특징은 무조건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네, 무조건 원점을 지나갑니다. 원점이 0,0이죠. 그러니까 0,0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자, 그렇게 나오게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이 a라는 이 비례상수가 자연수면, 양수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4분면을 배웠으니까 여기가 제1, 제2, 제3, 제4, 4분면인 걸 아시죠? 그러면 A가 양수면 무조건 제1, 4분면이랑 제3, 4분면을 지나요. A가 양수면. 근데 이제 A가 음수야.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네,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제2, 4분면, 4, 4분면을 꼭 지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또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 점을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A가 이게 양수예요 지금. A가 이게 음수고 자, A가 양수면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움직인 게 어떻게 움직였냐면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증가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또 위로 올라가도 증가한 거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에는 증가, X도 증가하고 Y도 증가했다 그래서 증가라고 외우셔야 돼요. 항상 읽는 건 X가 먼저라 그랬으니까 X가 증가하고 Y도 증가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A가 음수일 때에는 점을 여기 이렇게 찍어보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죠 지금. 점의 위치를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니까 늘어나고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를 A가 음수일 때는 증가 감소라고 외우셔야 돼요. 근데 꼭 이렇게만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꼭 점의 이동을 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면 감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증가한 거랑 감소는 같은 말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으니까 x가 감소하면 y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얘도 반대로 쓸 수 있어요. 감소하면 증가한다. 얘도 같은 말인 거야. 근데 보통 빨간색으로 외우죠. 보통 빨간색으로 외우는데 감소 증가도 같은 말이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문제에서 이제 뭐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설명할 때 사용되는 거라서 네, 외워두셔야지 이제 보기에서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정비를 한 거니까 이제 좌표를 찍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점을 찍으라고 얘기하면요. 이 x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 x에 있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x축에 보면 숫자들이 있죠. 그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분수잖아. 점 찍는 게 분수 찍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약분되는 숫자를 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x에 대입할 숫자는 뭐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2나 0이나 2나 4 이런 것들을 대입하시는 게 좋은 거죠. 분모가 약분 예를 들어 분모가 3이야. 그러면 3의 배수를 대입하시는 게 네, 좌표를 찍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뭐 그냥 자연수로 나왔으면 아무거나 대입하셔도 상관없죠. 이 그림 안에 있는 숫자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대입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도 네, 대입할 숫자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쓰게 되면 마이너스 4 콤마 지금 대입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콤마 6인데 찍을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놔두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 콤마 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찍어주시고 0,0 여기다 찍어주시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니까 여기다 찍어주시고 그러면은 대표한 점 한 이렇게 솔직히 직선이니까 두 개만 점이 있으면 돼요. 어차피 자대고 2일 거잖아. 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x에다 2를 대입했다 그랬으니까 2를 대입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방금 얘기한 2, 마이너스 3이었던 거고 네. 그래서 원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0,0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점만 알면 이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설명은 여기까지 네. 밑에 건 풀어볼 수 있어서 뭐 숙제를 따로 내지는 않을 거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좀 풀어보란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